부자들이 읽는 경제신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권진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분석은 냉정하게, 방송은 따뜻하게 해주실 네. 분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헤드라인부터 체크해보고요. 내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최고치를 달리던 뉴욕 증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무역 합의가 내년으로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로 간밤 3대 지수가 0.4에서 5%대로 일제히 하락 마감됐습니다. 홍콩 시위 사태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중 무역 협상이 연내에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고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인 내용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국내 뉴스 볼까요? 주요 상장 기업 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절반 이하로 급감하면서 기업별 배당에 제동이 걸릴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아침 올라온 KB증권의 반도체 관련 보고서 보겠습니다. 오늘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데요. 반도체 가격 반등 전에는 삼성전자가 그 이후에는 SK하이닉스를 더 비중 있게 가져가는 전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잠시 뒤에 들여다볼 거고요. 한편 한국전력 주가가 이달 들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좋지 않지만 원가 하락과 내년 원전 이용률 상승 그리고 전기요금 개편 등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 겨울 의류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섬유 의복 업종 관련 주가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롱패딩의 기저 우려가 컸던 코엘 패션이 우하향 곡선을 그려가는 반면에 디스커버리 플리스, 일명 후리스 인기에 힘입어 FNF의 주가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천리는 겨울철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이 전해지는데요. 잠시 뒤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앞서 체크해드린 이 헤드라인 중에서 요거부터 들여다봐야 되겠죠. 네. 미중 무역 협상 과연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가. 사실 연내 둘 사인하지 않을까. 스몰딜에 대해서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렵게 됐다라는 보도가 블룸버그나 로이터 통신 등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홍콩 시위 관련 사태가 또 연결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전 세계 증시가 어떻게 보면 스몰딜 했다. 오케이. 예. 이렇게 하면 사인할 거야. 사실은 언제쯤에 사인이 됐어야 되냐면 11월 초에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0월 달에 이게 실무진에서 다 오케이 했고 마지막으로 사인 절차만 남았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근데 지금 현재 11월 지금 현재 말로 진행이 되는 이런 흐름에서도 아직까지도 언제 할까? 이것도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얘기는 12월 초에 회담할 때 우리 사인할 거야 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하나의 이런 악재, 바로 이 홍콩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홍콩이 사실은 한두 달 된 것도 아니라 좀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이런 이슈가 있었었는데 미국 쪽 상원에서 통과시켜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 실제 인권법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사실은 전 세계가 미중 무역 협상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이쪽 라인들이 돼야지만 경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하나의 초석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전 세계 원투입니다. G2가 우리 계속해서 우리 싸움할 거야 라고 해버리니까 전 세계 경기가 망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까지도 지금 현재 삐그덕 이야기가 나오기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슈는 어쩔 수 없이 서명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하루는 냉탕, 하루는 온탕을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슈인 것 같고요. 저희 생각은 그래도 한 12월 초를 좀 더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트럼프의 입지가 많이 좁아들면서 열심히 중국 쪽을 향해서 중국 쪽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많이 얻어갔는데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발 자기의 입지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 양쪽에서 두 쪽이 하나에서 양보를 해야지만 결국은 사인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다시 한번 둘 다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것. 즉 결론은 아직까지 불확실성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는 사인 전까지는 여러분들 냉탕 온탕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흐름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뭐 계속해서 일희일비하는 흐름이 나타나겠죠. 그건 알겠는데요. 근데 좀 속상한 게 이 이슈로 인해서 일단 뉴욕 증시는 최고가에서 한 0.4에서 0.5% 네네, 조정인데 그렇죠. 우리 시장은 어제도 급락을 하고 오늘도 낙폭이 꽤 크고 있고 세상에 더 키웠네요.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일제히 각각 1% 넘는 약세로 지금 코스피가 2100선 간당간당한데요.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워낙 수출에 워낙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예. 나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번에 이끌어줬었던 게 뭐였냐면 당연히 야 합의할 거야라는 게 이 일차적인 뭐 이런 이슈의 전제였고요. 또 하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이런 흐름이 워낙 좋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반도체 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위로 올라왔을 때는 수급 주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연기금이 가자를 해줬었다. 아하. 근데 예. 최근에 연기금은 왔다 갔답니다. 뭐 완전히 뭐 매도 쪽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사자 쪽도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결국은 우리나라를 한 단계 더 레벨업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은 어디? 바로 외국인뿐이다라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도 계속 시장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 드렸냐면 야 우리나라 좀 비싸게 시작했어. PER이 11배까지 와버렸어. 근데 계속해서 갈 거리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라고 얘기를 여러 번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시장이 별로 싼 느낌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뭔가 매력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반도체 투톱이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으니까요. 다음 기사를 통해서 전략적인 측면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한참 달리다가 요즘 들어서 좀 숨고르기가 들어가서 이제는 어떻게 대응 전략 점검을 해야 되는지 볼까요? 올해 사실은 반도체 업종의 상대 수익률이요. 상당했죠. 33.2% 어제 종가 기준으로 기록을 했고요. 반도체 가격 반등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KB증권에서 나온 그 보고서 내용 보면 반도체 가격 반등이 지금 여전히 안 나오고 있는 이럴 때는 삼성전자 보고 반등이 나오고 실적으로 삼성전자가 확인이 되면 이거 꺾이고 이제 SK하이닉스 봐야 된다 이런 전략적인 고민을 좀 내는 내용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도 좀 조정받고 있죠. 네, 삼성전자가 망가지면서 지금 현재 시장이 지금 현재 20포인트가 넘게 하락을 했다는 예. 것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최소한 1, 2%는 빠졌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데 어디까지 밀릴까라고 고민한다면 삼성전자는 한 5만 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만 원 정도 초반권이면 괜찮아. 이 정도면 다시 들어가 봐도 될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가 뭘로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이 휴대폰 라인, IM 쪽 분야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IM 쪽 분야에 대한 흐름, 내년에 휴대폰이 다시 성장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뭐지? 다 팔린 거 아니었어? 네, 많이 팔렸긴 했지만 이제는 하드웨어죠. 뭐가? 이게 바로 접어지는 폰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IM 쪽 분야가 다시 한번 성장을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도체가 다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재고 물량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하면 다시 한번 움직임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분명히 데이터 센터 쪽에서도 분명히 끌어올 게 많다라는 겁니다. 바로 5G가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라는 거. 두 가지 테마, 바로 이 폴더블 폰, 그리고 5G가 시작이 되면서 수요가 다시 한번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또 5G가 시작이 되면 뭐가 되냐면 데이터를 더 많이 쌓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 센터에서 증설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증설되는 이런 데이터 센터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되면 물 먹는 하마가 아니라 데이터 먹는 이런 데이터 센터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들이 더욱더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와 줄 수 있는 거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D램 사이클은 거의 이제는 회복기로 지금 현재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삼성전자는 다시 위로 올라가 줄 것이다. 앞에서 우리 보고서 나왔던 것처럼 삼성전자는 이 휴대폰, 이런 반도체 이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안정성이 더 있는 거고요. SK하이닉스는 D램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낸드 D램 업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쪽만 집중이 된다는 것은 향후에는 나중에는 삼성전자 위로 올라가고 다음에는 SK하이닉스도 분명히 올라가 줄 수 있다는 이런 전술적 전략도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삼성전자가 먼저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실적 확인된 이후에 꺾이면 SK하이닉스가 그때부터 간다라는 이 내용이었는데 이걸 동의하시는? 네, 동의하는 그럼 편입니다. 지금 네. 삼성전자 보고 나중에 지금- SK하이닉스 보자라는 말씀이실까요? 지금 삼성전자 뭐 5만 원 이제 초반대까지 오면 뭐 괜찮을 것 다시? 같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예.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SK하이닉스의 흐름을 봐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투투 중에서 삼성전자 5만 원까지 내려올 때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략적인 측면 점검을 해보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참 겨울은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계절이에요. 밖에를 안 나가는데 겨울하면 한박 웃음을 짓는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삼천리 들여다볼 텐데요. 사실은 3분기는 비수기였습니다만 실적이 영업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점 눈에 띄고 이제 4분기 더 기대가 되는 게 성수기이기 때문에 가스 판매 실적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삼천리라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더 추가적으로 보급될 여지는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성장은 좀 제한적인데 이 필수재의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눈에 띈다라는 관점. 큰 틀에서는 볼 수 있겠습니다. 삼천리가 주가는 사실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다시 볼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뭐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빠질 때는 없는 이런 자리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오늘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바로 PER이 한 6.5배 정도 할 수 있고 PBR은 지금 현재 0.25입니다. 와,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정도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물론 성장에 대한 건 물음표다라는 거 그렇지만 밸류에이션 자체는 너무너무 싸다라는 거 얘기해드리겠고 배당도 뭐 3.4% 정도는 나오는 지금 현재 가격대이다라는 겁니다. 주가 흐름 분명히 더욱더 여기서는 위로 올라가 줄 수 있는 거리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단 이 라인에 바로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격이 뚫어야 되냐면요. 87,000원 라인입니다. 박스권 상단이 한 87,000원이거든요. 그 라인이 뚫리면 한번 수급이 한번 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도 괜찮지만 우리가 조금 사자마자 그래도 막 움직이고 막 올라가야지 좋잖아요. 그래서 87,000원 라인을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삼천리 세워봤고요. 오늘 FNF가 또 급락을 하고 있어서요. 네. 원픽이었잖아요, 의료주.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좋았죠. 예. 어제까지 참 좋았죠. 네. 예, 어제까지 52주 신 고가였는데요. 네. 아마 저희 방송 보시고 그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다 오늘 급락해도 수익이거든요. 예, 전략적인 측면에서 변동 있으실까요? 오늘 조금 들어오기 전에 한번 FNF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확 많이 내려왔다가 아래 꼬리를 많이 달았습니다. 지금 나오네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많이 이런 변동성이 있었냐면요.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받쳐주는 애가 없는데 매도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좀 많이 팔아버린 것 같다. 그리고 다시 이성을 찾아서 다시 밑으로 좀 많이 올려온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조금 지금 여기서 신규 진입은 여기서는 조금 애매한 시점으로 다가서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5일선이 깨져서 제가 이런 신고가 올라가는 종목들은 어떻게 얘기가 드립니까? 5일선을 여러분들이 매매의 기준으로 삼자라고 합니다. 오늘 뭐 5일선이 좀 깨져서 저는 이제부터는 좀 FNF는 좀 당분간 좀 안 봐야 되지 않을까. 다시 5일선 회복시키고 전고점을 뚫어주면 그때 다시 봐도 결코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달렸던 말인데 5일선 깨졌으니 이제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FNF 흐름 놓고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건진 차장과 함께 부자는 경제신문 읽는다 함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